자, 오늘 드디어 이제 4회고요.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저번 주 수업에 이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면접 스토리텔링을 위한 이제 준비 단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스토리를 만드는 4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4가지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예시들을 제가 이제 집어 넣었었죠.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주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리뷰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에피소드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그 에피소드가 결국에는 이제 경험이죠. 그래서 경험을 어떻게 좀 쌓아가는 게 좋은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면접관이 좋아하는 에피소드와 또 싫어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들이 무엇인지를 좀 잘 알고 면접장에 가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내가 이제 생각이 안 난다고 막 아무 에피소드나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맞춰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수업했던 거, 물론 제가 이제 파일을 올려드리기는 하지만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잊을 수 있어. 난 잊어. 그래서 리뷰를 꼭 해줘야 돼. 리뷰를 꼭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수업 같은 경우는 계속 녹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영상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새롭게 이제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웬만하면 리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릴 때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 이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제 분야가 미디어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이제 관심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항상 8개 카테고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뭐 유튜브, SNS, 그 다음에 뭐 게임, 그 다음에 광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리터러시를 엮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 이제 컨텐츠로 해서 우리 친구들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미디어 플랫폼을 선택을 할 때 본인의 컨셉에 맞는 걸 선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이제 관심 있는 거, 이제 이거를 선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요즘에는 컨셉이 명확하게 잡혀 있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이렇게 내보낼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컨셉이 명확하게 잡혀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요즘 보면 이제 유튜브 시작하는 친구들 많잖아. 그치? 근데 그 컨셉이 안 잡혀 있으면 우리가 인기를 조금 얻기가 힘들겠지. 네. 그래서 나만의 컨셉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특히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좋은 점이 그거죠.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이 명백히 이제 과 전공에 따라서 무언가를 이제 접목시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컨셉을 잡아서 뭐 유튜브를 한다든가 여러분들의 이제 컨셉에 맞춰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 컨셉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이 컨셉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면접 준비도 해야 돼요. 근데 이 면접 준비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자신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너의 강점이 뭐냐? 혹은 너의 약점이 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강점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지희 학생 반가워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내 이제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너의 장점이 뭐야? 단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장점이 하나도 없고 제가 봤을 때 저는 단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지? 난 안 그랬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에 장점이 없는 사람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정말 장점이 없는 사람이야.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장점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정말 자존감이 높은 사람 빼고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근데 내 자신은 몰라. 하지만 나는 알지. 왜냐? 계속 꾸준히 지켜보잖아. 만약에 지금 우리 슬원 학생이랑 지희 학생을 제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봤어요. 그럼 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장단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장점은 더 많이 찾아내겠지? 어. 여러분, 장점하고 강점은 좀 달라요. 뭐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진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누군가가 이거는 되게 단점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한테는 장점이 될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강점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사람하고 정말 차별화되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과 강점을 좀 더 구분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수학 분석을 처음에 좀 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이 예시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뭐 스터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지금 앞으로 있을 면접을 좀 준비한다거나 할 때, 내가 정말 뭘 잘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했던 나의 행동들, 나의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이거를 좀 간단하게 적어보시는 거죠. 문장으로 적는 게 어렵다면 키워드 중심으로, 즉 단어 중심으로 적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문장으로 쓰려고 하면 어때? 어렵지. 네, 그래서 좀 키워드 중심으로 적어놓고 그다음에 그렇지 나는 이런 사람이지. 또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이제 친한 사람들한테 나는 어떤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달라. 너무 친한 친구는 안 돼. 너무 친한 친구는 나를 너무 가볍게 알아. 그치? 내 단점만 얘기하지.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의 좀 거리감이 있고 내가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뭔가 나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한 번 더 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한테 먼저 물어봐.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러고. 그러게. 너는 어떤 사람일까? 가장 좋은 방법은요. 대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지금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안 좋은 점 중에 이게 하나가 뭐냐면 사실 이 쌍호래. 상호 소통이 좀 잘 안 이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되면 적극적으로 이제 경험 얘기를 듣고, 뭐 그렇게 되는데, 이제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은 그게 있어. 집집마다 인터넷 상황이 달라. 그치? 누군가는 연결이 잘 되고, 또 누군가는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잖아? 네.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제 나는 조금 더 이제 내가 설명할 때는 급하게 이제 넘어가는데 우리 친구들은 내가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반응이 온단 말이야. 그럼 내 입장에서는 우리 친구들은 왜 이렇게 대답이 느리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내 이야기가 끝났으니까 그대로 이제 반응해서 다음을 적는 건데 오프라인이었으면 바로 반응을 알 수 있잖아요. 표정 보고. 근데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안 되니까 저는 뭘 시키냐면 첫날 너의 MBTI가 뭐냐? 뭘 좋아하니? 뭐 이런 거 물어봐 봐. 뭘로? 그냥 이제 A4 용지로.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좀 생각할 시간을 갖고 이제 본인들에서 적는 거지. 그런 거 적는 것도 나중에 그냥 버리지 마시고 좀 이렇게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아직까지도 대학교 때 했던 과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어. 있더라고. 근데 그때는 더 똑똑했어. 내가 봤을 때. 내 말은 잘 못했거든? 제가 말을 잘하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정말 못했거든요. 글을 좀 잘 쓴 것 같아. 나는 말을 못하니까 글로 표현했어. 어, 그때 당시에 나는 정말 창의성도 있고 굉장히 열정적인 친구였더라고. 지금은 안 그런데. 되게 그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나의 흑역사일 수도 있지만 갖고 있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나중에 취업 준비할 때나 안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뭐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예전에 지금 오랜 시간이 흘렀죠, 여러분. 이게 막 내가 숫자를 얘기하게 되면 내 마음이 아프니까 오랜 시간이 흘렀단 말이야. 강산이 한 두 번 바뀌었지, 두세 번 바뀌었지. 어, 그렇게 되면 이제 나의 그 과거,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또 내 스스로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야. 와, 나 이렇게 글을 썼었구나. 지금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반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혹은 내가 그때 조금 뭔가 부족했다면, 내가 이렇게 성장을 했구나. 이렇게 또 그걸 느낄 수 있고. 약간의 뭔가를 희열을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들의 컨텐츠, 포트폴리오를 버리지 말고, 나 부끄러우니까 이거 버릴래.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당장 안 보더라도 좀 쌓아두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지만 이 분석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드시 해야 할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 좀 기록 남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서 뭐 다이어리, 스케줄 보고, 가제 템플레이터, 아르바이트 이렇게 남겼지만 기본적으로 요즘 친구들은 이제 SNS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굉장히 직관적이죠. 사진 하나만 올리고 아무런 그냥 해시태그도 달지 않고 글도 달지 않아. 그냥 사진만 남길 수 있는 거야. 인스타그램의 가장 큰 장점이지. 그냥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그림 한 장으로, 사진 한 장으로 많은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 사진, 기록, 그림, 이런 것들. 아니면 내가 그냥 끄적이는 메모. 그게 다 여러분 쓸데없는 게 아니거든요. 가만 보면은 저는 그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라는 사람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메모를 끄적인다든가 아니면은 뭐 지나갔을 때 뭐 하늘 같은 거, 저 하늘 되게 좋아해가지고 뭐 뜨고 싶은가? 여기를 하늘 같은 거 찍는 거 되게 좋아하고 구름 예쁜 거 있으면 찍는 거 좋아하고 근데 나이 들면 이제 꽃 찍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요즘 그렇게 꽃이 예뻐. 이렇게 그렇게 꽃을 찍고 다녀요. 네,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더라.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저희 어머니 핸드폰 이렇게 보니까 꽃이 그렇게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그런 거구나.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이러면서 혹시라도 꽃을 좀 찍는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제 나이를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이제 가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했던 것들 다시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지. 지금 당장 내가 뭘 했는지 기억하기가 너무 어려워. 솔직히 말하면 어제 우리가 뭘 먹었는지 사실 기억도 안 나잖아. 나는 그래.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어젯밤에 내가 뭘 먹었지? 점심 때 뭘 먹었지? 엊그저께 뭐 했지?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서 내가 뭘 쓰느냐? 내가 그랬지. 플래너를 쓴다 그랬지. 나는 무조건 플래너가 있어야 돼. 이 플래너가 없으면 내 생활이 안 돼. 기억도 잘 안 되고 옛날처럼 기억력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놓는 거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했는지를 이렇게 순서대로 1, 2, 3, 4, 5번 해갖고 정리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수학 분석을 하는 거지. 수학 분석을 통해서 나의 강점을 적어보고 나의 단점을 적어보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해줬다. 그럼 그게 무슨 칭찬인지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아. 그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우리의 자존감을 높일 수가 있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대학교 때 발표력이 굉장히 없는 친구였어요. 제가 이제 저도 방송 이제 미디어 이쪽을 전공을 했는데 와 나는 깜짝 놀랐어. 저는 대학교 늦게 들어갔어요. 내가 삼수를 했어. 대학교 삼수를 했다. 고백 아닌 고백을 하고 있지. 얼마나 내가 진짜 이 수능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겠어. 근데 이게 사람이 3번 똑같은 시험을 보잖아? 성격이 안 좋아지더라. 굉장히 까칠해져. 이게 사람이 너무 예민해지고 가뜩이나 안 좋은 성격이 더 안 좋아지는 거야. 그리고 삼수했잖아. 남들보다 2살이 더 많잖아. 그것도 싫은 거지. 남들은 20살 때 들어와서 딱 대학교 막 이러는데 22살 때 딱 입학을 하니까 심지어 그도 원하는 데를 또 못 갔어. 이게 좀 속상하지. 여러 가지 막 그런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아요, 제가. 안에 들어갔다? 들어갔는데 와, 애들이 우리가 막 그런 얘기 쓰잖아. 요즘 애들 막 그런 얘기 쓰잖아. 정말 말 그대로 요즘 애들인 거야. 너무 핫한 거지. 나는 대학교를 2년 늦게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약간의 뭔가 대학교 솔직히 말하면 정규 과정대로 치면 대학교 3학년이거든. 나인 그러면 취업을 해야 나이지. 근데 우리 친구들이 너무 당당한 거야. 그래서 이게 요즘 아이들인가? 나도 요즘 아이들인데, 그치? 요즘 아이들인가? 요즘 20살의 특징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발표도 잘하고 너무 당당한 거야. 멋있더라. 되게 멋있는 거야.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음.
그러니까 뭐 너무 막 이제 발표를 하라 그러면 발표하기도 싫고, 아, 제발 오늘 그냥 넘어가라, 그냥 넘어가라. 나 안 시켰으면 좋겠다. 요즘은 또 우리 친구들의 특징일 수도 있죠. 약간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더 떨리니까. 그치? 어, 아, 제발 나는 시키지 마라, 나는 시키지 마라. 맨날 그러고 넘어갔어. 그러니까 이제 발표력이 점점 점점 계속 쇠퇴하는 거야. 안 좋아지는 거야. 교수님이 뭐만 시키면 얼굴이 빨개지는 거야. 아, 제발 나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얼굴이 너무 빨개지잖아. 이게 내가 부끄럽잖아. 그것도 싫은 거야. 그런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아침마다 화장할 때 점점 점점 볼 터치가 강해져. 엄청 빨개지는 거지. 막 친구들이 이제, 어머, 언니, 오늘따라 볼이 너무 빨갛네요. 막 이러면서. 뭐 많이 덥네. 막 이러면서. 발표 있는 날은 좀 그랬어. 주목받는 걸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한번 그러더라. 목소리 톤이 좋다는 거야.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왜냐면 목소리도 작고 힘도 없고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어. 근데 톤은 굉장히 좋다. 어. 그게 살면서 되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한몫한 것 같아. 응. 진짜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나한테는 굉장히 큰 정말 아 내가 이런 장점이 있었어? 목소리 톤이 좋다고? 이거 그냥 넘어가는 게 어떤 면에서 그런 걸 느꼈는지 이제 좀 물어보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은 또 얘기를 해주고. 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는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의 장점을 알아봐주고 나의 진가를 알아봐줘서 나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와서 다른 사람만 막 안 좋은 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 야, 김예슬이, 내 이름 김예슬이지. 김예슬이, 요즘에 어땠고, 걔 그랬다? 막 이러면서 막, 아프면, 막 내 얘기를 해. 안 좋은 얘기야, 근데. 그런 친구는 만나지 마세요. 음, 좀 멀리 하세요. 당장 끊으면 안 되겠지. 왜 이렇게 최소한의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그 사람은요, 딴 데 가서도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내 얘기를 할 거야. 음,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나 정말 좋은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야. 왔을 때 누군가의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 예슬이는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조용한 애인 줄 알았는데 되게 활발하더라.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니까 되게 활발하고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달랐어. 되게 좋은 친구인 것 같아.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세요. 음,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굉장히 오래 가요. 10년, 20년 다 정말 오래 가거든요. 지금 제 주변에도요. 보면은 대학교 때 친구들 한 3명 있거든요. 이제 계속 연락하는 친구들. 진짜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다 그랬던 친구들인 것 같아. 되게 중요해. 나라는 사람을 돌아봤을 때 나의 장점을 이렇게 짚어서 얘기해주고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 가스라이팅이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나라는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좀 멀리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하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 많다면 진지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객관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 자, 기업의 직무와 인재상. 자, 오늘은 이거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기업의 직무와 인재상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 자, 입사 후 나의 직무가 어떻게 될 것인지, 혹은 내가 지원한 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이제 당연히 분석을 해야 되지. 그럼 또 우리 친구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 제가 직무에 대해서 그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봤는데 별거 없던데요? 그래, 그 별거 없을 수도 있지. 그럼 직무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찾아보면 되지. 어디서? 구글. 여러분, 결국에는요, 검색을 많이 하는 자가 면접에서 합격을 해요. 그만큼 정보가 많아야 된다라는 거지. 어. 근데 내가 검색도 안 하고 그냥 나는 그냥 내 얼굴이 무기야.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 있어, 있어.
우리 요즘 친구들 보면은 예쁘고 정말 이미지 좋은 친구도 굉장히 많아요. 그 얼굴을 갖고 이제 나는 얼굴이 무기니까 이러면서 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대단한 것 같아. 물론 이제 미소 잘 짓고 인상이 좋으면 뽑힐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나의 그 직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플러스 알파겠지. 구글링 검색을 꼭 하세요. 저는 검색을 할 때 구글에서 이제 검색을 많이 하거든요. 그 구글에서 검색을 많이 하면요. 정말 좋은 점이 뭐냐면 그 수많은 게 구글의 목적이 그거였잖아. 우리는 그냥 직관적으로 검색창 하나만 만들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 검색창 하나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나무 이런 걸 쳤어. 그러면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다 나올 수 있게끔 그 모든 걸 사람이 찾아볼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구글이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원래는 구글이 아니었지 이름이. 다른 거였어. 근데 이제 잘못했는데 이 구글이 굉장히 유명해졌잖아. 그래서 이 구글 검색을 하게 되면요. 내가 찾는 정보들이 다 나와요. 저도 학생이에요, 지금. 아직 학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휴학한 상태야. 일과 병행하는 게 힘들더라고. 근데 저도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과제가 많잖아요. 그럼 이제 구글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해요. 거기서 하다 보면 좋은 자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아, 이 직업은 이런 일들을 주로 하는구나. 원래 그 서비스 직종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학교에는 항공 서비스 학과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항공 서비스 학과가 뭘 하는지는 다 보통 뭘 하는지는 다 알고 있어. 그치? 그럼 구체적으로 뭘 가르치는지, 혹은 내가 입사하면 뭘 배우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다 구글링 검색을 통해서 다 나와 있다는 거지. 물론 네이버 검색도 좋아. 만인의 연인 네이버. 네이버도 좋은데 네이버는 어떻게 보면 좀 단편적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좀 구글 검색을 통해서 그 수많은 자료들을 한번 좀 서치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나의 직무에 어울리는 인재상, 이런 인재상도 같이 연결해서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또 PPT로 정리해 놓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 파일 같은 거 한번 또 검색을 하셔가지고 PPT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런 것들. 왜냐면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쁘잖아. 저는 20대가 진짜 바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책이나 이런 걸 볼 시간이 거의 없어. 사실 그래. 하지만 요즘 정말 좋은 게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 있잖아. 우리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검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직무, 그다음에 이 직무에 어울리는 인재상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 또 회사 같은 것도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구글링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회사의 자료도 좀 찾아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구글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업의 직무와 인재상을 한꺼번에 이제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리하는 작업에 대해서도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번 주에 얘기할 때 스토리를 만드는 4가지 조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구체성. 첫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배웠어? 육하 원칙 배웠지? 자, 육하 원칙이 뭐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 때도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이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기본적인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다라는 거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이제 구체적인 거야. 그래서 만약에 지원자가 당신의 강점이 뭐죠? 장점이 뭐예요? 근데 저는 사람들과 금방 친해지는 친화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러고 말아. 그럼 면접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본인이 친화력이 있다라는 거죠? 추가 질문이 들어오지. 근데 내가 그 에피소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기 어려워.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묘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뭐 단체 이름, 내가 어디서 무엇을 했어. 그러면은 제가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제가 언제,
그 다음에 어디서 뭘 했는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경기도에 있는 땡땡 어디에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 요양원에서 봉사활동 한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구체적으로 이름,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누가 등장인물이 나올 수 있지.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 다 얘기를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또 경험 속에서 느꼈던 감정. 제가 봉사활동을 했는데 너무 뿌듯했어요. 물론 봉사활동하면 뿌듯하겠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지. 봉사활동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 내가 뿌듯함을 느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내가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그래서 면접관이 들었을 때 이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게끔 아, 저 친구가 그런 걸 했구나. 그럼 그때 분위기가 어떻겠다. 좀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좀 잘하는 친구들이 누구냐면 주저리 얘기를 많이 하는 친구들. 주변에 보면 말 많은 친구들 있지. 야, 내가 어제 무슨 일 있었는지 아냐? 야, 내가 어제 뭐 어디 갔는데 야, 대박이었어. 이러면서 막 생동감 있게 얘기하는 친구들 있지. 그 친구들이 이제 이런 걸 잘해. 왜냐? 난 평소에 이걸 했었거든. 굉장히 잘해. 그런 친구들 이제 한번 딱 잘 들어보고 쓸데없는 얘기들이 아니야. 잘 들어보고 왜 제 이야기가 재밌는지 이런 걸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장. 말에는 좀 포장이 필요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친구들 만났을 때 굳이 포장할 필요는 없지. 그러면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그러지 마, 니키에. 왜 이래. 어디 아파?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그치? 하지만 우리가 사적인 자리가 아닌 공적인 자리에서는 이제 약간의 포장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대학교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뭐냐. 학교 축제 기간 중 교내 주점을 했던 기억이 난다. 저번 주에 예시를 들었던 부분이었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면 안 되지. 그 주점이라는 게 이 면접관들 성향이 좀 다를 거 아니야. 그치? 저 같은 경우는 그 술을 못 마셔요. 그러니까 못 마시기도 하고, 근데 분위기는 좀 좋아하는데 술은 못 마셔. 면접관들 중에도 분명히 술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치? 이게 성향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 보통 면접관이 최소 2명, 그 다음에 많으면 4명, 막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주점을 했던 기억이 난다 이러면, 아유, 저 친구는 뭐 음주가무를 좋아하나 보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치? 그럼 뭘 해야 돼? 이제 포장을 해야 돼. 그치? 있었던 일이지만, 그래도 포장을 좀 잘 해야지만, 그래도 내가 그때 이런 상황이었지만, 어떤 행동을 통해서 아주 마무리가 좋았어. 예를 들어서 그거. 저번 주에 얘기했던 거. 제가 주점을 했던 기억이 난다. 주점을 하자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먼저 시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이제 포장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점 안에서 무엇을 판매를 할 것이냐. 이런 시장 조사를 우리가 하기 시작했다. 이러면 이제 면접관들이 조금 달라지는 거지. 저 친구 그냥 닭발 팔았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시장 조사?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약간의 포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휘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뭐 싸움을 말렸다. 이런 거보다는, 그런 갈등이 생겼는데, 제가 중재를 했다. 이런 어휘. 이제 어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 그런 것들을 이제 딱 들으면 면접관들이, 저 친구 좀 다른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마지막으로 내가 주점을 했던 게, 그래, 실제로 그 사람들을 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작은 주점일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이 주점을 통해서, 이 행동을 통해서 어떤 걸 배웠고, 이 행동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수많은 면접을 보게 될 거예요. 이미 면접을 본 친구들도 있을 거야. 저는요, 이날이 때껏 살면서 면접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심지어, 얼마 전에도
면접 비스무리한 걸 봤었어. 아, 근데 지금 이 나이 먹어도 면접은 힘들어. 근데 그 자리가 그 사람은 면접이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내가 봤을 땐 면접이었어. 왜냐면 내가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그분의 표정이나 이런 게 굉장히 바뀌는 걸 느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특징이 뭐냐면 관찰을 좀 잘해요. 왜냐면 직업병이기도 한데 왜냐면 제가 뭐 미디어 리터러시를 지금 한국관광대에서 가르치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 뭐 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 면접이라든가 말과 관련된 수업도 정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찰력이 굉장히 좀 날카로워요. 직업병이야. 근데 어렸을 때부터 좀 그랬대. 주변 사람들 말로는. 나는 잘 못하면서 남 관찰은 잘하는 사람이 있지.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하여튼 보면은 이제 느낌이 와. 근데 내가 만약에 면접자 입장이잖아요? 면접을 보러 가는 사람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면접을 보러 가는 데가 학교야. 학교에 대한 모든 조사를 해요. 내 특징 중에 하나야. 심지어 뭐까지 했냐면 진짜 이거 되게 재밌는 예시인데 소개팅을 20대 때 소개팅 되게 많이 하지 않나요? 난 많이 했던 것 같아. 여러분 많이 해보세요. 20대 때 소개팅 같은 거 많이 하잖아? 물론 30대 때도 많이 했어. 네. 근데 그 소개팅을 할 때도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를 주선자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 그런 거. 그러니까 즉 인간 관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 심지어 그런 것도 좋아해. 그냥 혼자 커피숍에 가서, 물론 코로나 이전에 혼자 커피숍에 가서 이제 책을 하나 가지고 와. 물론 보진 않아. 그냥 인스타 감성용이지. 이거 책을 하나 딱 보고 창밖을 바라봐. 난 사람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더라고.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이제 커플이 있어. 그럼 커플을 이렇게 보는 척하면서 이제 책을 보는 척하면서 옆에 커플도 얘기를 듣는 거야. 귀는 열려 있잖아. 그러면 얘기 들으면 되게 재밌어. 아이고, 저 사람들 싸웠는데, 내가 봤을 땐 남자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혼자 또 이제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나의 가장 큰 장점이지. 관찰력이 뛰어나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말 그대로 이 관찰력 같은 것도 좀 키워두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나한테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줘. 근데 과한 관심은 스토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거는 지양하는 게 좋지만 어느 정도 나한테 호감을 표시하고 관심을 이제 보여준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객관적으로 이런 사람이구나. 이제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내가 관찰을 많이 하게 되면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구나. 이런 것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정성. 음.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말을 너무 못하잖아. 아까도 계속 얘기했잖아? 내가 말을 잘 못했다고?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 그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 여러분 한국관광대 친구들 보면은 아르바이트도 하고, 진짜 인턴 활동도 하고, 심지어 뭐 학교에서 뭐 여러 가지 그, 뭐 지원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뭐 학교에 동아리 있잖아.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했어. 그냥 공부만 했어요. 얼마나 재미없는 인생을 살았겠어, 솔직히 말하면.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러는 거야. 이제 3학년, 이제 대학교 3학년 이제 올라갈 거 아니야.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미치겠는 거야, 진짜. 이미 내 친구들은 대학교 2학년 때 막 자기네들 하고 싶은 거 인턴하고 막 이래. 알아서 가고 막 이래. 난 미치겠는 거야. 아무것도 이러는 게 없잖아. 심지어 걔네들보다 나이도 많아. 얼마나 급하겠어. 그래갖고 내 생애 처음으로 도전이라는 걸 해봤어. 도전. 물론 나는 이미 삼수한 게 도전이었지. 나 삼수했거든. 근데 대학교 입학해서 처음으로 도전을 해봤어. 뭘 해봤냐면 거기에 이제 저기 그러니까 약간 그 인턴 같은 거, 뭐 리더십 프로그램
내 리더십이 너무 없으니까. 그때 S기업에서 여대생을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 같은 걸 했었어요. 리더십 프로그램. 인턴까지 그대로 가는 거. 그게 1회였어. 1회여가지고 전국에 있는 여대생들이 지원을 엄청 많이 한 거야. 근데 뽑는 게 한 60명인가 그랬어요. 근데 뭐 한 10배 이상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뭘 잘한다 그랬어? 글을 좀 잘 쓴다 그랬잖아. 자기소개서를 통과했지. 자기소개서 통과하는 것까진 괜찮았지. 2차가 면접이야. 어,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래갖고 이제, 아니다. 그때 2차가 그거였다. SNS, 블로그, 이런 거. 그때 우리가 뭐 했었냐면, 지금은 인스타그램이잖아. 그리고 이제 네이버 블로그 되게 많이 하잖아요. 나 때는 그거 했었어. 미니 홈피. 우리 친구들 중에 미니 홈피 아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 때는 미니 홈피가 유행이었어. 그래서 미니 홈피에서, 계속 글을 올리라고 했어. 음. 근데 그걸 뭐였냐면, 에피소드야. 내 경험담. 내가 어떤 사람이고, 이런 거 올리래. 그 기간이 있었어. 그래서 그거를 매일매일 올렸어. 거기 통과를 했다? 그러고 나서 3차가 면접이었어. 난 면접을 그냥 뭐 자기소개하고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무슨 면접이 장난 아니야. 뭐 단체 면접도 있고 뭐 정말 말 그대로 토론도 있고 막 이래. 얼마나 내가 진짜 요즘 친구들 말로 멘붕이었겠니. 어머 이거 어떡해? 어쩔 수 없잖아. 뽑아주세요 이래야지 어쩌겠어. 진짜 그런 얘기만 했던 것 같아. 운이 좋았어. 합격을 했지.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S기업이니까 S기업에 직접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멘토 역할을 해줘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멘토 해주시는 분이 되게 재밌었어. 이제 그랬지. 왜냐면 나는 그 기업에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 나에겐 경험이었으니까, 도전이었으니까.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는 그 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야. 회사 생활 어떠세요? 그때 이제 20대 초반이고 애들 그러니까 회사 생활 어떠세요? 막 이랬더니 뭐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고 야근도 많고 막 이러면서 막 진절머리. 그래서 그러시구나 막 이러면서 어머 그러면은 면접 볼 때는 그럼 막 어떠셨어요? 막 이랬더니 열심히 진정성 있게 포장해서 얘기를 했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열심히 하겠다고. 면접 볼 땐 당연히 지금의 내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진짜 그게 필요해. 나도 수많은 면접을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자신감을 좀 장착하고. 그래서 진짜와 진심은 다르잖아. 그래서 이런 거 좀 구분을 해서 나라는 사람을 뽑아줬으면 좋겠는데 왜 뽑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소소한 성공 체험 그런 것들을 내가 일부러 지금이라도 좀 만들어 보는 거. 요즘 많이 하는 거 미라클 모닝 이런 거 있잖아. 난 절대 미라클 모닝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왜냐 늦게 자거든. 한 3시 정도에 자요. 어, 그러니까 올빼미형 인간이야. 사람들이 뭐 아침형 인간이라고 해서 책도 되게 많이 나왔어. 근데 나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없어. 올빼미형인데, 어, 그렇게 자서 하루 일과가 약간 오후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사람인 거지. 근데 아침 일찍 강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또 몸이 반응을 해. 그럼 일찍 자지. 그럼 이제 말똥말똥 눈을 뜨고 있는 거야. 어떡하지? 잠이 안 오네? 이러면서. 그럼 한 서너 시간 자고 출근을 하는 거지. 그래서 미라클 모닝을 한번 내가 도전해 본다든가. 안 그럼 내가 처음으로 운동을 시작했다든가. 정말 소소한 거, 그치? 안 그러면 내가, 요즘 코로나지만 집안에만 있으면 건강이 안 좋아지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요즘에 뱃살이 많이 늘었어. 걷기 운동이 그렇게 좋대.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여기 동네 한 바퀴를 걷기 운동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 세상에 가장 좋은 운동이 걷기 운동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걷기 운동을 너무 많이 추천해 주는 거야.
생각보다 걷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해서. 그래서 요즘엔 걸으려고 노력 중이야. 이런 소소한, 아주 소소한 거지만 나에게 굉장히 힘든 거지.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좀 차별성. 경쟁력.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은 거, 내 이야기 여러분들이 꼭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이건 뭐 당연히 나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 얘기할 때 면접관들이 좋아하는 에피소드와 싫어하는 에피소드가 분명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싫어하는 게 이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되게 중요해. 여러분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원 회사를 이제 분석을 해야 돼. 지원 회사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내가 7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 지원하고자 하는 그 회사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역사라고 한다는 건 우리 홈페이지 갔을 때 이제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그거지. 히스토리.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히스토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지.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도 그 얘기를 해. 이걸 외워야 돼요? 뭐하러 외워? 그냥 이 회사가 연혁이라고 하지. 연혁. 이 회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이 정도만 알고 있어. 대신에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좀 알고 있는 게 좋겠지. 뭐 70년대에 만들어졌는지 아니 90년대에 만들어졌는지 안 그러면 엊그제 만들어졌는지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 그럴 수 있겠지. 이런 것들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걸 외울 필요는 없어. 시험 볼 거야? 아니잖아. 그치? 자, 두 번째로 회사의 인재상. 여러분들 이 인재상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 에피소드가 매칭되는 부분이 있는지 인재상, 그 다음에 회사의 인재상과 정리해놓은 나의 에피소드가 이제 매칭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거. 그러면 당연히 에피소드도 정리가 돼 있어야겠지.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선후배 간의 그런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그런 과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먼저 그 회사에 입사를 해서 일하고 있는 선배들 같은 경우들, 심지어 후배들도 그 회사를 많이 입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런 거. 왜냐? 그러면 내가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잖아.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구글링을 통해서 정보 검색을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그거야. 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의 SNS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이런 것들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 주변에 내가 가고 싶은 직무라든가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뭐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서는 뭐 이렇게 뭐 인터넷으로 비대면을 통해서 이제 만나서 좀 조언을 구한다든가 할 수 있겠죠. 또 혹은 방문해 본 적이 있는지. 내가 방문하지는 않더라도 그 회사 근처에 가서 뭐 어떤 그런 가게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하는 거야. 내가 회사에 입사를 했어. 되게 기분이 좋잖아? 그러면은 내가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으러 나올 때는 이 주변에 있는 저 가게에 가서 먹을 수 있겠구나. 나중에 면접장에 가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수 있어. 내가 실제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상상을 하면서 저쪽에서 이제 식사를 하면 이제 어떤 느낌일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심지어 로비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자, 다섯 번째로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여기서 역량이 나와야지. 역량. 되게 어려운 부분이지.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기서 이제 3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지. 나는 지금 가르치는 직업이잖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리 친구들이 나를 교수님이라고 불러. 그래, 그러면은 교수라는 사람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교수님의 상이 있어. 그치? 아, 이런 교수님은 좋을 것 같아. 요즘에 얼마 전에 여러분들 저거였잖아. 수강 신청 기간이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수강 신청 때 여러분 꿀 교양 추천해 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지.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세상에 꿀 교양은 없어. 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 누군가에게는 꿀 교양이지만 나에게는 굉장히 힘든 수업일 수 있거든. 저는 미리 말씀드리면 제 수업은 꿀 수업이 아닙니다. 나 우리 친구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해. 첫날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은 야 이게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나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내가 교수잖아?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은 분명히 그 교수님의 역량을 생각했을 때 첫 번째로 강의를 잘했으면 좋겠다. 자, 구체적으로 재밌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물어보거든요. 우리 친구들한테 첫날 내가 수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재밌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나는 고민을 하지. 그 재미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2시간 동안 개그만 할 수는 없잖아. 물론 내가 개그 욕심이 많아. 여러분들 좀 들어서 느끼셨겠지만 개그 욕심이 많구나라는 느낌을 아마 좀 받으셨을 거예요. 내 개그 욕심이 많거든. 근데 2시간 동안 개그를 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면 생각을 해. 아, 이 수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게, 좀 흥미있게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 이것도 이 사람의 역량이 될 수 있는 거야. 재미있는 수업을 내가 어떻게 지식을 전달하면서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교수자의 역할이지. 나의 역량이야. 그게. 그치? 나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야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수업을 할 수 있지. 막 이런 것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객관적으로. 우리 막 그런 거 있잖아. 서비스직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그 직업 중에 한 7, 80%가 서비스직이에요. 저도요, 교육 서비스업으로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교육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서비스 정신이 필요해. 왜냐면 우리 수업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를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강의를 재밌게 잘해야 돼.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존중해줘야 되고 되게 필요한 부분이잖아. 그러면 이제 나는 항상 그래. 내가 여러분들을 존중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을 저를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 한 학기 동안 서로 배려심 있게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정말 친구들이 정말 존중을 많이 해줘. 되게 좋았어. 근데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나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 조금 더 돌아볼 수 있고 이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그치? 실제로 우리가 어느 가게에 가서 무언가 이제 서비스 이제 그 거기서 일하고 있는 점원 같은 걸 보더라도 서비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응대를 잘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오겠지. 어떤 직업이든 마찬가지야. 우리는 늘 컴플레인을 받을 수 있어.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음.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위의 역량과 매칭되고 있는 이제 나의 에피소드. 이런 것들. 다시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 필요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제 일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보는 게 좋겠지. 서비스직이면 어떤 마음이야? 저도 교육 서비스업이죠. 그럼 항상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개강이잖아. 그러면은 나도 개강날 되게 떨리거든. 왜냐? 첫 만남이잖아.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고. 저는 항상 우리 학생들 복도 되게 많아요. 인복이 많아갖고 제자 복도 진짜 많거든요. 항상 많지만 그래도 걱정이야. 우리 친구들은 너무너무 정말 역량이 있고 진짜 좋은 친구들인데 혹시라도 내가 그 역량을 잘 못 이끌어내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들. 그러면은 내가 잘 한 사람 한 사람 잘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연구들을 막 하는 거지. 아, 진짜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다짐들을 저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게 너무 필요한 것 같더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필요한 것 같아. 나이가 먹어도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7가지 좀 기억을 잘 해두시고
뭐 아시겠지만 제가 수업 끝나고 나서 항상 자료 올려드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좀 다운로드 미리 좀 받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다음 주 목요일에 이 수업이 끝나요. 그럼 이 방이 없어질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좀 다운로드를 받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원하는 회사에 관한 에피소드는 이제 어떻게 모으냐. 자,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이 있어요. 자, 소극적인 방법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인터넷 자료를 검색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적극적인 방법 같은 경우는 인턴을 해보거나 그 다음에 내가 그 회사를 직접 방문해 보는 거.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그 회사에 대해서 조사할 때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어요. 왜냐? 질문에서 이런 질문 은근히 많이 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해보세요. 그럼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말을 못하지. 그치? 네,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이제 아는 것을 이제 말해보세요 할 때는요. 이제 대부분 우리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뭐 역사, 연역, 히스토리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했잖아. 그걸 외워갖고 아니 그 시험 보냐고 그걸 외워가지고 막 숫자로 나열을 뭐 1970년도에 뭐 세워져서 1980 몇 년도에 뭐에서 개발했고 1990 몇 년도에 너무 자랑스럽게 그걸 막 나열을 해. 면접관 입장에서는 와 그렇구나 대단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마음에 와닿진 않죠. 무슨 학교 공부하듯이 그걸 다 외워서 오면 그걸 외울 거면 전체 다 외우든가. 아예 그 회사 설립부터 지금까지 그 수많은 걸 다 외워서 얘기를 한다든가. 그것도 아니면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물론 우리가 면접 볼 때는 사실을 얘기해야 되죠. 근데 이 부분에서는 사실보다는 숫자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의미. 자, 의미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자, 예시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아는 것을 한번 말해보세요. 첫 번째 지원자 이렇게 얘기했어. 땡땡 회사는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역사입니다. 이런 전통이 깊은 실제로 면접장에서 정말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저도 이런 적이 있어요. 저도 이런 적이 있기 때문에 제 경험상 절대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지 말라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내 얘기지. 이런 전통 깊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절대 하지 마. 자, 숫자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스토리텔링 예시는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지원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 저희 할머니께서는 여기는 식품 회사인가 봐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음식에 간을 맞추실 때 이건 꼭 넣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십니다. 땡땡 회사가 갖는 100년의 역사는 단지 숫자 100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입맛의 100년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같은 100년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긴 했지만 여기다 의미를 담으니까 이게 조금 더 달라지는 거야. 이 친구가 우리 회사의 이 식품에 대해서 안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구나.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포장을 잘하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해보세요 라고 할 때는 그 의미를 담아서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에피소드가 산으로 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지금 55분이죠. 잠깐만, 55분이니까 저희 2시 10분에 2시 10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